안녕하세요. 사주 이야기 시간입니다. 24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철라살이 있죠. 철라살이 자식에게 작용한 그런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철라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철라 지망살이라고 그러죠.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철라살과 지망살을 합해서 철라지망살이라는데, 철라살은 남자 사주팔자에 적용을 하고 지망살은 여자 사주팔자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자 사주팔자의 철라살을 얘기해 볼 건데요. 여자 사주팔자에는 지망살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남자 사주팔자에 술토가 있으면 철라살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 사주팔자에 진토가 있으면 지망살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남자 사주팔자에 술토가 있어서 철라지망살이 되는 그런 경우를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남자 사주팔자에 술토가 있어서 철라살이 되면은, 또 여자분 사주에 진토가 있어서 지망살이 되면은 뜻이 같습니다. 작용하는 살이 그물을 넓게 펼쳐놓은 듯 매사 막힘이 많고 장애가 생기는 살을 철라지망살이라고 하거든요. 자, 철라살은 남자에 적용한다고 그랬죠. 똑같이 막힘이 있고 장애가 있는 살입니다. 자, 이 살이 술토인데 사주팔자에 철라살이 많다면은 삶에 막힘과 장애가 많겠죠. 근데 그 철라살이 자식으로 놓여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자식으로 인해서 막힘이 많고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식복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자식이 원수가 되는 셈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철라살, 술토가 사주팔자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작용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술토 철라살이 일간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지 안 좋은 역할을 하는지 그거부터 파악한 다음에, 좋은 역할을 하면은 철라살이 작용을 안 하는데, 안 좋은 역할을 하면은 작용을 하면은 철라살이 크게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 철라살에 해당하는 술토가 일간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부터 파악을 해야 오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은 이 철라살이 자식으로 작용을 해서 자식덕이 매우 떨어지는, 자식으로 인해서 막힘과 장애가 있는 사주팔자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주팔자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을사년 병술월 임술일 경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에 보면은 술토 철라살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죠. 자, 이 철라살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지 안 좋은 역할을 하는지 먼저 파악한 다음에 철라살을 적용해야 적중률이 높다고 그랬죠. 자, 그러려면은 좋은 역할을 하는지 안 좋은 역할을 하는지를 보려면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의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임수 큰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시간의 경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사화안의 경금 큰 쇠, 그 다음에 월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 일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 시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은 경금 하나뿐이죠. 이렇게 되면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팔자가 되겠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입하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입하고, 관성 일간이 날에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물이 극한 오행 불, 관성은 물을 극한 오행 흙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에 을목 작은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을 한번 찾아볼까요? 재성은 불이죠. 불은 연지의 사화,
그 다음에 월간의 병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 월지, 술토안의 정화 작은 불, 일지, 술토안의 정화 작은 불, 시지, 술토안의 정화 작은 불이 암정되어 있네요. 자, 다음에 관성을 찾아볼까요? 관성은 흙이죠. 흙은 월지의 술토 큰흙, 일지의 술토 큰흙, 그 다음에 시지의 술토 큰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 연지, 사화안의 무토가 암정되어 있네요.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이 대단하죠. 을목, 작은 나무, 사화, 병화, 큰불, 술토, 큰흙까지 네 편이라고는 경금 하나뿐이네요. 이러면 사주가 아주 신약한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신약한 사주팔자가 됐지만은 기질은 상당히 강하게 보이죠. 그죠? 임술, 개강 일주에 백호도 되죠. 그리고 병술, 백호, 경술, 개강, 그 다음 화개살 이런 걸 봐서 기질적으로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양기운도 강하고요. 을목 빼놓고는 다 양이죠. 양 7동이다 보니까 사주는 약해도 기질적으로는 아주 강한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사주에서 술토 이게 관이죠. 편관, 나를 극한 오행인데 이 술토가 나를 극하고 있나요? 이 경금이 술토를 받아내고 있네요. 자, 받아내는데 술토, 이 태산 같은 흙 세 개가 뭉쳐져 있는데 더군다나 화생토로 받고 있죠. 화생토로 받고 있는 이 흙을 다 받아낼 수가 있을까요? 경금이? 안 되죠. 오히려 금매가 되버릴 수가 있겠네요. 이 태산 같은 흙을 받아내다 보니. 그러니 화생토까지 받고 있고, 또 술토가 어떤 흙인가요? 술토가 열을 품은 흙이죠. 거기다 화생토를 받으면은 흙이 상당히 질이 안 좋아지겠죠. 쩍쩍 갈라진 돌덩이 같은 흙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토생금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기운의 여기까지 시지까지는 가지 않겠지만은 월일 일지에는 이 화생토까지 받은 흙이 토생금을 해줄 수가 없을 정도로 돌덩이 같은 흙이 되다 보니까 물을 많이 흡수를 해버리고 물을 갖다 극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술토가 시지에 있는 술토는 과진상생으로 나한테 힘을 줘서 고맙겠지만 이 많은 흙들이 나머지 흙들은 토생금하고 남는 흙으로 이 임수를 갖다 극해버리니까 더군다나 화생토를 받으니까 흙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 더욱 물을 흡수를 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간에게는 위협이 되는 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는 아주 흉한, 이 시지에 있는 술토는 나한테 도움이 되지만은 나머지 흙은 쇠를 생하고 남는 흙으로 물을 위협하니까 좋지 않은 흙이 되겠습니다. 나한테 무서운 존재의 관으로서 여전히 작용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용신은 뭔가요? 이 사주에서 용신은 시간에 있는 경금이 되겠죠. 그래도 이 흙을 받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안 받아주면은 이 많은 흙들이 전부 일간의 공격에서 일간이 살 수가 없는데 경금 때문에 그래도 하나 정도는 어느 정도는 흙을 받아주니까 일간이 숨을 쉴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 흙이 화생토 받은 흙이 너무나 부담인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 오면 좋은 거 경금이나 신금, 큰세가 오면 좋겠네요. 그래야 이 많은 흙을 받아가지고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지니까 통관억부로서 좋은 희신이 바로 큰세 기운이 희신이 되겠습니다. 자, 흙이 술토 이게 전라살이라고 그랬죠. 남자에게는 아주 막힘이 많은 그런 살이라고 그랬죠. 자, 이게 사주팔자 일간에게 좋은 역할도 하지만은 안 좋은 역할 더 많이 하죠. 물을 다 갖다 일간이 물을 흡수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술토가 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찰나살이 안 좋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찰나살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팔자를 파악해서 이 술토, 찰나살이 일간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지 안 좋은 역할을 하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안 좋게 적용하니까 찰나살이 작용하네요. 막힘이 많고 장애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찰나살이 남자분 사주에서 흙이죠. 관. 그러면 육친으로 뭐죠?
바로 관은 자식이죠. 자식이 찰나살로 잡혀 있어서 나를 위협한다. 자식이 왼수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식으로 인해서 막힘이 많고 장애가 발생하는 사주팔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찰나살이 작용력이 있는지 일간에게 안 좋은 역할을 하는지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육친이 어떤 건지를 보면은 그 육친이 나를 이렇게 막힘이 많고 장애가 발생하도록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술토가 뭐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면 재성이겠죠. 재성이면 남자 사주팔자의 배우자가 되겠죠. 즉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막힘이 많고 장애가 발생하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찰나살도 어떤 육친이 나를 찰나살 작용력으로 힘들게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사주팔자 같이 찰나살이 자식으로 잡혀서 자식으로 인해서 막힘이 많고 장애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자식이 왼수가 된 그런 사주팔자가 되다 보니까 자식복이 매우 떨어지게 하는 찰나살로 작용하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찰나살을 적용할 때 그 사주팔자에 해당하는 찰나살이 어떤 육친에 해당하는지를 보면은 그 해당하는 육친이 나를 막힘이 많고 장애가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육친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자분 사주에 있으면 막힘과 장애가 발생한다는 찰나살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자, 그 찰나살이 또 어떤 육친에 놓여있냐에 따라서 그 육친 때문에 막힘이 많고 장애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알아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